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기능해부학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생리학이나 병태 생리학이나 또는 이제 건강체력평가, 운동부하 검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 보시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는 생리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생리학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하지만 이 기능해부학적, 역학적인 부분과 함께 융합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또는 기능해부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제가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기능해부학 자체는 해부학 기초가 필요합니다. 정말 선생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고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기능해부학을 공부하실 때는 저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부학 서적을 하나는 더, 또 선생님들께서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책을 하나는 더 구입하셔가지고 함께 보시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해부학적인 내용을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그 책에도 넣을 수 있긴 하지만요, 그걸 넣어버린다고 하면 선생님들 지금 보시기에도 책이 굉장히 두껍다 또는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점점 두꺼워지기만 하고, 또한 해부학 책은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책 자체가 뭐 흑백 바탕에 회색조 바탕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해부학은 무조건 색깔이 들어가져 있는 컬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컬러의 색깔을 구분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해부학적인 그림이나 사파 내용을 되도록이면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해부학이 나와져 있는 또는 운동해부학이나 원래 오리지널 클래식한 해부학 서적을 한 권은 구매하셔가지고, 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해부학 자료 같은 걸요, 꼭 컬러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보게 되고, 또한 두 번째 파트로는 근골격계의 이해입니다. 근육과 골격의 움직임이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신체적 움직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큰 움직임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 신경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육과 골격의 상하관계, 어떤 근육이 움직였을 때 내 어떤 관절이 움직여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위치적인 거나 구조와 기능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학적인 부분입니다. 역학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건강운동관리사가 시험이 진행되어져 오면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운동역학, 인체역학 자체가요, 그 전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점점 상승해져 있고, 제 기준에서는 운동역학 부분이 늘어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운동역학이 늘어나야지만 역학적인 부분이 선생님들한테 지식이 쌓여야지만 이 사람의 움직임과 이 사람의 뭐 움직임 패턴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게 조금은 더 많이 반영되고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도 보게 되면 저희가 기능해부학이지만 운동역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인데요. 역학 부분에서는 인체 동작에 대한 또는 관절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역학적 요소가 적용되고 이론으로서 익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세와 보행의 인체 역학인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저를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분명히 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한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또는 걷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또 보행 쪽을 보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커피숍 같은 데서 밖에 창가로 내다보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걷는 습관이나 걷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어디가 아플 수도 있겠다, 저분은 어디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추측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가 안 좋겠다가 아니라 역학적 요소를 함께 융합시킨다면, 저 사람은 저런 보행 때문에, 저런 움직임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분명히
뭔가 틀어짐이나 뭐 고통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또는 실제 일반적인 사례, 운동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 기능해부학이 병태생리학과 좀 유사하게요. 약간은 선생님들께서 항상 어려워하시고 실제로도 합격률에서 보게 되면 과락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저는 다른 데 가서도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선생님들은 무조건 8문항만 맞추시면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기준은 8문항입니다. 일단 8문항을 맞추시면 과락 점수는 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8문항 맞추시면 일단 과락 점수가 면하기 때문에 8문항에 40점. 이 40점만 목표로 하셔가지고요. 문제를 접근하시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15문제 이상, 20문항 중에서 15문제 이상을 맞춰야겠다 하시면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책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책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능해부학은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8문항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체 역학과 이런 역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거의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절반 정도의 비율과 위쪽에 나와 있는 해부학적인 기초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요소예요. 선생님들 근데 양쪽으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사례가 절반이라고 한다면 10문항이잖아요. 이 10문항 중에 총 내가 한쪽 파트에서 몇 개만 맞추면 되세요? 4문항만 맞추면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 지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들께서는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틀리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비율적으로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 중간 단위 문제,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중간 단위 문제를 가장 비율적으로 높이 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조금 접근했을 때 이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런 부분과 이건 너무 어렵지만 선생님들 또는 응시자들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난이도 평가를 위해서 변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틀리세요.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중간 단위와 가장 쉬운 기초적인 문제만 맞추고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시면요. 충분히 과락 점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요소를 공부하시긴 하시되 선생님들께서 내가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과목이 총 8과목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파트가 이 부분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이 과목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목적 자체가 저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지 정확한 지식 전달과 제가 교수님들처럼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또는 시험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지식 그리고 요약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포기해야겠다 싶은 거는요.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돼요. 대신에 내가 전부 다가 아니라 어느 한 파트,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만 포기를 하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틀리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약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모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 기능해부학 때문에 또는 병태생리학과 그냥 기초적인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적인 요소들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포기하지 말고 다 안고 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